사랑하는 민중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구체적인 전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대법원 양승태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역시 재판 거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 퇴직 처분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도 역시 대법원이 개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방의원,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경우에 퇴직되지 않았는데 이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법원의 소송 사주를 기획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과정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지위 박탈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죠. 당시 저희들은 이럴 수가 없다. 특히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월권을 한 것이다는 판단을 하고 법리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건 충분히 재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이 판단을 가지고 다음 해인 2015년 1월 6일에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2015년 1월 7일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대외비 문건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법원행정처의 비밀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헌재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제일 첫 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의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의원직 상실 결론도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법률 결론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하는 게 좋을지 기각을 하는 게 좋을지 인용을 하는 게 좋을지, 다시 말하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행정소송할 건덕지가 없어,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게 아예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각하이고요.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있는데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한 것이 맞아, 그러면 저희의 요구가 기각되는 거고요. 아니야, 국회의원 지위가 당연히 있는 거지 하면 저희가 승소하는 인용 결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원행정처 대비 문건 중간에 보면 15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넘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헌법에는 헌재의 권한 5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거나 정당해산 심판이라거나 위헌 법률 심사라거나 권한쟁의 소송, 헌법소원, 이렇게 5가지만 나와 있지 국회의원 지위에 대한 판단 여부의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다. 따라서 헌재는 월권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헌재의 관장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의원직 상실 결정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법률적 검토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률적 검토를 해놓고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응 전략 검토라고 해서 대법원과 헌재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다 고려를 하고요. 여기서도
민변 등 헌재 결정의 비판적인 세력을 대법원의 우군화 세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법원의 입지 및 운신의 폭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법무부하고의 관계라거나 또는 보수, 진보, 양쪽 여론 이런 내용을 쭉 검토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련된 여러 기관 심지어 여론도 보고 이 누구를 우군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대법원은 법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기무사를 뺨치는 그런 정치 음모 공작에 나섰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2015년 소송을 하자마자 1월 달에 작성한 문건에는 그렇게 법률적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1월, 즉 10개월 후에 작성된 역시 대외비 문건인데요. 제목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법부가 VIP 박근혜, BH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서 협조해 온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석기 원세훈 사건을 재판 거래를 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별점 3에 나오는데 별점 3에 보시면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를 하게 되는데 이 각하한 것이 바로 박근혜 청와대 협조한 사례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시인하면서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정수석 우병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회로 쓰겠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런 문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는 각하가 됐죠. 2심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핵심은 법원행정처가 만든 검토 보고서의 내용과 2심 판결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대외비 문건을 갖고 와서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대외비 1월 7일에 작성한 문서이고요. 그 문서의 15쪽을 확대한 것입니다. 왼쪽은 2심 판결문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원직 상실 결정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헌재의 헌법 해석에 그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의 명목하에 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대목의 취지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는 것입니다. 당시 사법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의 핵심 내용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것이 이렇게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직위와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능한 법령 해석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임무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 보고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명시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음은 헌법 및 법률상 명확하다. 헌재보다 법원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판결문을 써내려 간 것입니다. 양승태의 요구대로. 국회의원직 지위에 대한 판단 여부는 헌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그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토 보고서에 정당 해산제도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는 여부를 갖고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역시 인용을 합니다. 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 및 방어적 민주주의 그대로 갖다 붙여서 결론은 권한이 헌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의원직 상실 결정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권한을 앞세우면서도 의원직 상실이 맞다라고 하는 명백한 재판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법원 행정처가 쓴 검토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2심 판결문이 나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판 거래의 실상입니다.